안녕하세요. 오늘은 113회 세무에게 이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외국법인은 청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없고 영리내국법인만 있죠. 1번이 틀렸고 2번 내국법인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부가세는 근데 납부할 의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3번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연도 국내 원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4번 비영리 외국 법인은 국외 원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네, 국외 원전 소득을 저희 나라한테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네,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사업연도의 의세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외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로 한다. 아니고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다. 알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지방세의 과운납금, 화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입금에 산입한다. 불산입합니다. 과운납금, 환급금,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3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입금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이죠. 4번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입금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이거 채무 면제액이죠.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요소자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비상당액으로 간주한다. 틀렸고 70%입니다. 2번 업무용 소원차를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월월 계산하지 않고 1,500만원 한도는 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닙니다. 월월 계산합니다. 월월 계산해요. 3번 업무용 소원차 관련 비용으로 감가상비, 임차료, 유류비, 원전기사의 급여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자를 말한다. 다 왔는데 운전기사의 급여가 틀렸어요. 운전기사의 급여는 그냥 급여 항목입니다. 업무용 소원차 관련 비용이 아니에요. 4번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 등에서 사업상 수집 산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는 업무운전차 관련 비용 송건불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무조건 다 자동차가 필요하죠. 무조건 다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건불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송금에 바로 산입하게 됩니다.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의 기속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주총회 등에서 주식 소각, 자본금 감소를 경일이 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잉여금으로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의하는 날 같습니다. 3번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주총회 등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날 아니고 합병 등기일입니다. 4번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맞습니다.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 추진비보다 맞습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업무 추진비를 보고요. 법인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 2번 중소기업이 아닐 때 법인의 기업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는 1,200만원 곱하기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곱하기 12분의 1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이죠. 3번 기업업무 추진비의 수익 금액별 합계를 계산할 때 수익 금액이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수익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기업업무 추진비의 수익금액별 한도는 수익금액의 0.03%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0.03% 아니고 0.3%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7번 다음 중 법인세법 신고주정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송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로 해소할 수 없는 채권 맞습니다. 이거는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거 신고주점입니다. 2번 정답이네요. 3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매상 매출. 이거 결산주점입니다. 네, 4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30만원 이하인 채권 맞습니다. 이것도 결산주점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신고주점으로 송금이 가능한 대송금이 있어서 좀 들고 와봤어요. 네, 법률상 소멸시효가 확정 완성된 것도 신고주정이고 무조건 강제 대손사유예요. 그 다음에 2번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회수 불능 채권도 신고주정사항입니다. 강제로 무조건 대손사유에 넣어야 되고 3번 신용회복 지원 협약 면책 확정 채권도 마찬가지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도 신고주정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가격 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 가격에서 판매 예정 차익금을 공제하고 산출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습니다. 2번 선의서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 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보다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습니다. 3번 총평균법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습니다. 4번 개별법이 틀렸나봐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시제 금액을 장부 시제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개별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죠. 개별법은 이제 각자 그 제품마다 평가를 각자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기계장치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기계장치에 대한 상고 분법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액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시 정률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건축물은 정액이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신고한 반상각 방법은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연합 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은 당해 중간연합 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예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중간연합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영역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중간연합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는 전년도 산출 세액이 없으므로 당해 중간연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연합해야 한다. 신설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어요. 참 10번 정답은 4번이네요.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따른 요구의 변동액을 알 수 있는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3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4번 조정 후 총수익 금액명세서 이 중에 요구의 변동액을 알 수 있는 건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입니다. 을표 기억해주세요.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분납세 기한한 연장 이거 중소기업 맞고요. 2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 공제 적용 이거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다른 기업도 해당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2월 결정 후 공제 한도 제한 배제 이것도 중소기업만 되고 4번 별송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이것도 중소기업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지원 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미제출주 무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재무상태표 맞고요. 이거 무조건 신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2번 이익잉여금, 처분경세서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3번 세무정, 계산서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은 4번 현금물음네요. 현금물음표는 필수 아닙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의 부가가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장 소재지이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실사를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추가 사업장 불가능해요. 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 관할 세무사항은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 아니고 6개월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사항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에서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장 관할 세무사항은 사업자가 보유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을 한다. 아닙니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주식의 한도. 이건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번 특허권에 대여. 이거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네, 3번 상표권의 양도. 이거 재화의 공급 맞고요. 4번 상품권의 양도.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상품권이 양도된 후에 물건을 왔다 갔다 해야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죠. 18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고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이 맞습니다. 2번 할부 판매 4월 1일 재화 연도 4월 말부터 매 3개월마다 3개에 걸쳐 지급하기로 함. 대가 이각부를 받기로 한대. 이거 틀렸는데 4월 1일 재화를 인도했고 4월 말부터 매 3개월마다 3개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9개월이네요. 그러면 12개월 미만이니까 단기할부입니다. 단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죠.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한 데는 장기할부 판매인데 이건 단기니까 인도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 폐업일 맞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간주 임대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 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 대행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 이거 면세 적용되고요. 2번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수학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면세 맞고요. 허가가 있어야 돼요. 3번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이거 과세입니다. 4번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간행물 광고는 전기 간행물은 면세이고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맞습니다.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받은 게 아니고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맞습니다. 4번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 맞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은 생년서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맞습니다. 이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번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이죠. 3번 비경음료 수연수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거 불공입니다. 4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는 원래 불공입니다. 그래서 네, 불공제돼요. 그래서 2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한도율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100분의 80이 아니고 75입니다. 75. 1번이 틀렸네. 2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초과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100분의 70 맞고요. 3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인 개인사업자 100분의 60 맞습니다. 4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 100분의 50 맞습니다. 2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적 기재사항의 기재 누락은 생견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은 생견서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2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생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전자생견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가 전자생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공급가의 합계액이 의무 발급 기준의 이상이 되는 해 다음에 1년 동안으로 한다. 되는 해부터 계속 쭉 의무 발급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직전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관이과세자는 생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공제받을 금액 이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환급 불가능하고 없는 것으로 봐요. 3번이 틀렸고 4번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3%로 한다. 맞습니다. 1.3% 기억하시면 좋겠죠. 2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맞습니다. 2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기준은 8천만 원이다. 틀렸고 1억 400입니다. 네.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간이과세 배제된 사업을 신규로 겸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부 가볼게요. 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가산세의 체납 처분비도 국세에 속한다. 아닙니다. 가산세나 체납 처분비는 국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기간 중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한 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산입합니다. 연령은 산입해요. 연령을 산입하게 되고요. 3번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맞습니다. 4번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맞습니다. 2번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 실신근조정 실신근 조세 감면은 세후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재산권보상 침해 금지의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거든요. 세법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세수세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까지 금지, 세무 공무원의 재량 한계, 그 다음에 기업에게 존중 이렇게 돼서 1번이 아니에요.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상집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맞고요. 2번 인제세 과세분서를 작성할 때 맞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이 끝난 때 아니고 과세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참고로 6월 1일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 맞습니다. 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라고 있죠.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납부 고지 유예는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연대납세 의무자 중 1인이 그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그 납부한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맞습니다. 2번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4번 연대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아닙니다. 1인에 대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맞습니다.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고지한 세등세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맞습니다. 3번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아니고요. 납세 의무의 확정일입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고 네 4번 인지세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 맞습니다. 네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 같습니다. 9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격한 수정신고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이다. 맞습니다. 2번 수정신고 사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과소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3번 수정신고기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가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가 수정신고 기한이다. 맞습니다. 4번 수정신고의 효력 정부부가 세목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징역적력이 있다.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가 세목이 일단 맞고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확정을 해야만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희가 소득세나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하면 바로 확정력이 있어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확정을 무조건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즉경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수정신고하면 즉경 확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1번이 틀렸고 2번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세무상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국세균보상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1번 상속세, 2번 징세, 3번 양도소득세, 4번 종합부동산세, 3번입니다.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이 뭐냐면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모든 세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번 다음 중 소득세 법상 납세 의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랑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맞습니다. 3번 외국항해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그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된다. 아니죠.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입니다. 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예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맞습니다. 2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자 해지일 또는 만기일 아니고요. 보험금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이에요. 2번이 틀렸고 3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 이익 및 반환금 추가 이익의 지급일 맞습니다. 4번 비영업대금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맞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농업, 작물 재배업 및 작물 배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물 재배업은 제외. 맞습니다. 2번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맞고요. 3번 간편정보 대상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이게 아닌데 간편정보 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면 네 유형자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양도소득세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면요. 그 다음에 4번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받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1번 기업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 맞습니다. 이거 필요경비 산입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거 부가세 매입세 무조건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필요경비에는 산입이 돼야 돼요. 법인세에서도 마찬가지죠. 2번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에 이것은 안 되고 3번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이거 이제 건설자금 이자라 그래서 건물에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되죠. 4번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거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능합니다. 네,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육아휴직 수당으로서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 이건 비과세 맞고요. 2번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세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맞고요. 3번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자의 업무와 무관한 교육 관련을 위한 학자금 업무와 관련됐으면 비과세였을 텐데요. 무관하니까 근로소득입니다. 과세 맞아요. 4번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요. 사내급식만 받거나 아니면 돈만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권 자신에게 기소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입니다. 2번 영어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받습니다. 3번 장소를 임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받습니다. 4번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연간 수익금의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너무나도 확실한 기타 소득이죠. 네,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자소득, 2번 근로소득, 3번 퇴직소득 4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저희 2배 사학은 연기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중에 2배가 맨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해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외라고 쓰셔야 돼요. 3번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이 모두 있는 경우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4번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선세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했다고 가정함. 1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맞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엄마 아빠고요. 직계비속은 자식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자식 맞습니다. 20세 이하니까. 3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0세인 형제자매 이거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한데 50세니까 불가능하고요. 4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40세인 배우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25만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각각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각각이 아니고 다 합쳐서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돼요. 각각으로 공제하거나 근로소득 공제 받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겠죠.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장세 소득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장세 공제는 간편정부 대상자가 복지부에 따라 기장을 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2번 기장세 공제는 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다. 맞습니다. 3번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기장세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는데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네, 틀렸네요.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1번 비상장주식 안되고요. 2번 미등기 장도산 안되고 비상운명토지 됩니다. 4번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가 건물밭 안됩니다.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생된 소득을 미지급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소응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5월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이 확산돼서 세금을 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못 받았는데도. 그러면 나중에 혹시 돈을 주게 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미 끝난 거니까. 2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아니고요. 사업자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당연히 해야 합니다. 4번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매 지급 시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일용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용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23번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의 불성질에 대한 가산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맞고요. 2번 발급 요청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맞고요.
3번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 받고요. 4번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착오로 발급하지 아니하여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10%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13회 세무회계 이급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감기 걸려서 며칠 업로드를 못했는데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